지금 쓸 원고가 그 좀 철학 얘기인데, 왜 이걸 쓰냐면, 트럼프가 아메리카의 전통을 바꿔가지고 미국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밖에 지금 생각 안 하거든.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제 경제가 권력을 잡아야 아메리카가 이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갖다가 글을 바꿔놓고, 푸틴 보고도 내 경제력을 누를 수 있지만은 손잡을 테니까 희전해라 말이지 뭐.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바닷가를 자기가 가져서 가자 지방 가지고 거기에 휴양지 만든다고 뭐 그리고 있거든. 경제 만능주의거든. 그게 공산주의도 경제 정책을 얘기해서도 경제 만능주의라고까지는 안 갔거든. 왜냐면 정치 권력 때문에. 그래서 지금 쓰는 원고가 인관이 이게 이제 철학 역사 때 헤겔이 이제 정신 철학을 가지고서 이렇게 높은 체계를 쌓은 것이 그 당시엔 전 세계에서 인정받거든. 근데 헤겔이 젊었을 때는 기독교 예수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에 보낸 사람이다, 그걸 배제했거든. 인간 예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하니까, 그걸 좀 배제했다고. 배제하고 점점 유명해져서 헤겔이 그 당시 백년대학이 지금 서울대학 같은 대학인데, 그 백년대학의 교수가 돼서 자꾸 인기가 올라가니까 기독교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헤겔은 기독교하고 맞지 않는다, 국교의 기독교 정부하고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거, 십자가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신학대학에서 기독교의 정통이 아니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반대하니까 사회 여론이 자꾸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헤겔이 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나가면 안 되겠으니까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가진 기독교 신앙은 독일 정부, 우리 교회 전통적인 신앙하고 마찬가지다, 일치된다, 신앙 고백을 했다고. 자기 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헤겔을 따르던 사람이 젊었을 때의 헤겔의 주장을 따른 사람하고 늙어서 헤겔 주장을 따른 사람하고 나눠졌다고. 그러다 헤겔이 아니냐는 게 철학을 나눠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헤겔은 젊은 헤겔파가 되고, 신앙 고백하고서는 이제 국립대학의 교수 자격과 인정되는 건 늙어서 하니까 늙은 헤겔파라고 그랬거든. 그래도 사회가 자꾸 변하니까 대학에서는 젊었을 때 헤겔이 옳다, 그쪽이 점점 이제 많아져서
흩날려졌는데 포일바흐라고 루드비 포일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헤겔이 젊었을 때 지지했다고. 그 지지하는 건 기독교보다도 휴머니즘이거든. 그래서 포일바흐가 대학 교수에서 쫓겨났다고. 쫓겨나니까 옛날에 우리 YMCA 같은 그런 데서 매 수요일마다 이제 대학 강의를 거기서 했다고, 개인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서 그 세력이 커져서 헤겔, 젊었을 때 헤겔, 이 사람들이 따르는 수가 많아지니까 정치가 또 이제 갈라졌다고. 그래서 젊었을 때 헤겔, 포일바흐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가운데 야당이 되고, 늙었을 때 헤겔을 그대로 따른 사람은 정부를 지지하니까 헤겔 그 국회 좌석을 정할 때 이쪽은 젊었을 때 헤겔, 포일바흐겠죠. 이쪽은 늙었을 때 헤겔, 우파가. 그 사실 그 좌우를 그때 그 국회의사당 자리 때문에 생긴 거거든. 이제 우리 그걸 모르니까 다들 좌우라고 해서 그런데 그때 생겨가지고 세지 오는데 그때 독일이 유럽 전체에 자연과학이 급속도로 올라왔다고. 그 가운데 이제 철학과 관계되는 게 뭐 이거 아니 화학이라고. 물리학은 이건 이제 자연연계, 화학은 이제 우리 먹는 음식에도 뭐 그거 있던데. 그래서 그 화학이 발달되면서 유물론이 발달이다. 정신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 정신이냐 아니냐 그거 다 아니다. 인간의 육체고 그 화학적으로 봐야 한다고. 그래서 실제는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을 만드냐 하는 게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유물론이 힘껏 발달되는데 나와 게 누구야 이제 칼 막스거든. 막스가 이제 종교 반대하고 휴머니즘을 배제하고 유물론 나오고 거기다가 이제 경제 이론을 정착시켜 가지고서 체계화한 게 이제 칼 막스거든. 유물사관이라고 하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공산당을 만들면서 칼 막스의 사상이 공산주의가 되고 정당이 되면서 러시아의 공산당을 내린 생겼거든. 근데 그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그 받아들이기 어렵고,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받아들일 수 있고, 독일은 또 경제 수준이 높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공산주의가 제일 어디로 가는 거 아니? 후진 사회. 교육 수준이 낮고 가난한 사회. 그게 러시아거든. 그게 거기서 그게 생겼거든. 그게 거기서 생겼는데 그때 러시아의 기독교도 세력이 잃고 정부도 버림받고 그 무지와 후질서가 지금도 러시아는 후진 국가니까 이제 그 후진 사회거든. 정치도 우리 같이 싸우고 뭐 이렇게. 그 후진 사회가 심한데 그때 사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무정부주의가 나왔다. 그건 뭐고 하니 정치하지 말자.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뭐냐 허무주의가 나왔거든. 사니까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죠. 그래 그 심하게 혼란할 때에 레닝이 이제 공산당 가지고서 다시 건설한다. 그러니까 다시 건설하면 지지해야지. 그 공산당이 갑자기 커졌다고. 그 뒤에 이제 레닝이 이제 있는데, 레닝이 좀 아파서 이제 그 활동을 못하고, 뭐 뒤에 있고, 서기, 그,
서기실이지. 그 서기실에다가 이제 다 위번하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그때 전에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레닝이 제일 위고, 그 다음에 의회 부의장 같은 토로츠키가 2위고, 스탈린은 그 서기장이거든. 그 스탈린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레닝이 죽으면, 이제 병원을 죽으면, 토로츠키가 그 뒤를 계승하거든. 자기 그 밑에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스탈린이 레닝한테 직접 가선 레닝의 지시다 하고 또 하고, 레닝의 요청이다 하고선 토로츠키를 자꾸 배제했다고. 그 토로츠키 그 지지자들을 하나씩 배제하고 사니까 후진 국가는 지금도 어디나 그렇지만 원수를 죽이거든. 그러니까 토로츠키가 성이 들고 보니까 이거 전 내 세력은 다 없어지고 스탈린의 세력만 있으니까 빚이 내야겠다. 그러니까 터키 그걸 빚이 냈다고. 그러니까 빚이 나니까 스탈린이 어느 거 아니 빚이 냈을 때 저거 죽여야겠다고. 그 암살단을 보내니까 토로츠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완전히 빚을 하고 멕시코로 갔다고. 멕시코 정부가 보호해줬다고. 근데 거기까지 이제 간첩들이 가가지고서 조종해서 토로츠키를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스탈린이 혼자 세력을 다 가지게 됐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걸 쭉 과정에서 이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걸 미국안이 쇼펜하우엘이 그런 그 해겔에서 그런 과정 쭉 오는데 내가 해겔보다 더 훌륭한 철학을 한다고 믿은 사람이 이제 쇼펜하우엘이거든. 해겔은 정신을 따르고 쇼펜은 의지, 인간 의지거든. 그 의지를 따르는데 내가 쇼펜하우엘을 읽어보고 나니까 해겔보다 정직하고 현실적이거든. 왜냐하면 해겔은 정신사회의 꿈이지 뭐 자기가 아름다운 구사의 하늘에 있지 땅에 있거든. 근데 쇼펜하우엘 읽어보니까 정신보다는 의지, 의지는 우리 삶의 뿌리가 있거든. 그래서 쇼펜하우엘이 그 재미있겠다고 해서 생물학을 했거든. 과학을 좀 했거든. 근데 그 쇼펜하우엘에 그걸 읽은 뒤따른 사람이 니체거든. 니체가 꺼내놓은 게 뭐하니 쇼펜하우엘은 그 철학적으로 꾸며놓고 인간 생활에서 의지는 권력 의지다. 사람은 권력을 가져. 그래서 사실 그 우리 니체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그때 그 니체 읽으면서 좋기는 상당히 좋은데 이 니체를 따르다가는 독재가 되고 권력 의지가 찬양하게 되면 사회가 정치적으로 무너질 텐데 근데 그거 받아들이게 능구하니 히틀러거든. 그러니까 권력 의지 민족주의 이거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거든. 근데 그때 일본에 있었으니까 일본은 또 아시아 지배하고 싶은데 한국은 차지했고 만주 차지하고 이제 차지하고 싶은데 미국이 견제하고 유럽이 견제할 것 같고 영국이 견제할 것 같으니까 히틀러하고 이탈리아의 무솔리니하고 삼각동맹 만들어 가지고서 한 세력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키더라도 독일과 이탈리아가 막아줄 테니까 내가 아시아 점령이 된다고. 그때 이제 그 도조 수상이 일본을 했는데 그때 내가 학생인데 일본 해군들은 미국하고 전쟁하는 걸 반대했거든. 왜냐하면 사관학교 있을 때에 영국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니까 해군 수준이나 국방 수준이 일본보다 높거든. 그러니까 반대할 때 그 도조 수상은 육군이니까
육군을 나가볼 길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왕실, 일본 왕실을 빙자해가지고 일본을 국가주의지, 민족도 단일 민족이고, 그제 아시아를 점령하려니까 미국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때 그 12월 8일이기 때문에 내가 대학생 때 미국하고 전쟁하는구나, 맞아. 그 태평양 전쟁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보니까 니체의 철학을 히틀러도 받아들이고 권력 의지를 모르면서도 일본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무솔리니도 그거 받아들이고 무솔리니가 전쟁에 패하게 되고 뭐 이제 자기 구속되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보내준 선물이 니체 전집이라고. 이게 뭐라. 그래서 이제 권력 의지가 역시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민족주의가 되고, 그런데 민족주의 끝나는데 마르크스와 레닌은 뭐냐, 그 민족이라는 걸 빼고 이념의지, 권력의지 플러스 이념, 그거 이제 공산주의거든. 그 지금까지 거의 왔는데 이거 이제 이대로 가고면 어떻게 되나. 근데 트럼프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또 경제 권력의지거든. 그렇게 놓고 보면 강한 경제가 힘이거든. 그래서 이거 올해 가게 되면 세계 역사가 세 번째 바뀌는데 경제 권력의지가 미국이 저렇게 빠지게 되면 저거 큰일이다.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내가 100년 동안에 체험한 건 권력의지가 지배하는데 첫째는 국가가 권력의지고 그 다음에 이념의 권력의지고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생각이 통해가게 되면 지금 시작하게 되면 경제 권력의지. 역시 권력의지가 세계를 지배한다 하는 건 그 니체가 맞다 맞아. 그럼 거기에 제일 반대하는 게 뭔가 종교거든, 기독교거든.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역사가 결국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권력의지와 휴머니즘의 갈등이고 그 안에는 기독교와 권력의지의 갈등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도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다, 그건 신앙적인 표현이고 신앙적인 상징이고 그림을 그릴 때는 그 그림에 나올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걸 교리로 만드니까 사실로 만들거든. 근데 기독교는 세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이 있고 하나는 예수의 교훈이고 하나는 비유라고. 그 비유가 전부가 차지하면 교리가 생기거든.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한 사람은 뭐 삼위일체다 뭐 그 떠나서 그 기독교 나무를 키울 수 있으니까 100년 동안의 역사가 기독교와 국가 권력, 기독교와 이념 권력, 기독교와 경제 권력.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게 이제 쓰지 않으면 휴머니즘과 국가 권력, 휴머니즘과 이념 권력, 휴머니즘과 경제 권력. 이 휴머니즘이 있으니까 이게 왔다는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트럼프도 미안하지만 트럼프도 오래 못 가는 게 민구안이 그 휴머니즘이 점령하면 뭐 바로 되는 거거든. 지금 그 싸움이거든. 그래서 휴머니즘 뭐냐, 결국은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게 질, 진실, 자유,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세 가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거 다 변해도 또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 하는 데는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100년 동안 쭉 살아보니까 니체가 옳긴 옳다 말이네. 근데 우리 니체 전문가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근사한 시가 니체가 천재거든. 문장이 좋고 시인이니까. 그래서 내가 읽어본 사람 가운데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니체하고 킬케골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그 머리 가지고 오래 못 살아. 니체도 그 마지막에 좀 정신 잃었고 킬케골도 그렇고. 근데 그 천재를 오래 못 사는 데이 맞는 것 같아. 이 대뇌가 대뇌가 생각을 자꾸 창조해내는데 그 대뇌가 지탱할 수 없으리만큼 창조력이 강해지니까 대뇌가 병든가 봐. 그짓을 못하는가 봐. 그래서 천재는 여전한다. 그리고 천재는 정신병자들 같기도 하고. 그래 우리 원광대학에 서울대학에 나온 교수인데 니체 전공했거든. 그 내가 그 가을 가서 좀 얘기 쭉 해보니까 그 니체의 정신이 히틀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이렇게 병도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 그래. 그 니체 자라토스라 이렇게 말했다 하는 거 읽어보면 문장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만 그게 도취돼. 철학강했네. 그 뭐라 그러니까 철학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강의를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역사 철학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좋거든. 좋긴 좋은데 내가 얘기하니까 그 받아들이겠는데 자기네들이 얘기하면 누구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박주영 교수도 학생들이 이렇게 열심히 듣긴 듣는데 다른 교수가 한 건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박주영 교수 그거 가지고는 학생들이 이거 모르거든. 얘기할 자신도 없고. 철학은 모르는 걸 알게 하는 건데. 그 나는 히틀러가 나올 때부터 히틀러가 그 사람이 한쪽을 특별한 사람이니까 니체를 안 읽었으면 아마 히틀러가 저렇게 안 됐을 거라. 스탈린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를 읽었댔으면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 그건 휴머니즘이 있거든. 니체는 결국 무신론자로 되는데 니체 누이 동생이 심론이나 이제 정신병자인 니체를 이렇게 보는데 해가 지는 석양에 이렇게 오빠가 이렇게 정신없이 해 바라보는 거 보고서는
오빠 같은 천재가 저 치는 해를 보고서 뭐 느낄까, 그 동정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철학을 좀 공부한 다음 뭐 이렇게 누구 철학 뭐 그게 아니고 그 우리 생활을 바꿔주는 거구나. 여담 또 이런 시간이 오면 그 내가 우리 한국 철학회에서 처음 발표했던 시간의 실천적 구조, 시간을 자연과학적으로만 쭉 봐오고, 그런데 베르소의 그거의 시간은 자연속에 있는 게 아니다. 자연 법칙을 우리가 시간으로 맞닥뜨리는 게 시간이 그 속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365일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거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그저 운동이 있는 거다. 나무가 뭐 1000년 자랐다, 뭐 200년 자랐다. 그게 시간이 없다. 그건 그저 자란 것뿐이고. 동물들이 이제 움직이고 사는 것도 동물에게 시간이 있는 게 아니다. 그저 생명체가 이렇게 움직여. 그럼 시간은 어디에 있는가? 이 인간의 생각 속에 있다. 인간의 시간의 식이 있으니까 자연하고 맞춘 거거든. 365일밖에. 그것도. 근데 이제 우리 철학계에서 하이데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그때 얘기했건 뭐하니, 그럼 하이데거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시간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결국 찾아가면 죽음이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죽음에. 그거 있다고 말이야. 그걸 우리는 뭘 느끼는 거 아니? 시간이 있을 때 그걸 미래라고 본다고. 그래, 하이데거를 보면 시간은 과거로부터 와서 없어지고 미래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간은 미래로부터 와서 현재를 거쳐서 과거가 없어진다 거꾸로 보고 있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이제 보면 우리 철학계 사람들이 그 강의하기 위해서 주어진 데 과제에서 빠져서 저렇게 크게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 나는 철학과에 있으면서 강의는 한 4분의 1이고 4분의 3은 여러 철학자들 읽은 거에 과제가 됐거든.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철학이 사회가 떨어져 있지. 나도 그 니체 권력의지 볼 때 적지 사회 문제를 그 하여튼 공동체 속에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강했을까 했는데 이제 보니까 철학과 종교가 없는 사회는 권력 의지를 살게 돼 있는 것 같아. 철학과 종교가 있는 사회는 괜찮은데 그거 없는 사회는 결국은 권력 주제야.
지금 우리 정신 빠지니까 이 사람들 뭐 정신없거든. 우리 숭실대학에 고박 교수라고 있는데 철학과학 교수. 그 이제 교수를 있다가 총장이 됐거든. 이 친구가 총장 하고 싶어서 많이 운동하다가 총장이 되고 나니까 친구 교수들 이제 너 내 밑이라고 봐. 그래서 다들 저 교수 총장 되고서 친구 다 없어졌다고. 그러다가 누가 교육부 장관이 되더니 장관이 끝내고 또 학교를 왔거든. 자기는 아주 높은 사람이고 다른 교수들은 낮춰본다고. 그 교수는 내 후배거든. 전일 뭐 인사하고 뭐 그리고 어디 가서 뭐 축사하든지 하면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내가 먼저 하고 자기가 후회됐는데 총장 되고 나더니 전 자기가 먼저 하고 내가 후회하는 걸로 알아. 그러다 그때 뭐고 하니 인격의 결함이다. 내가 연대에 있을 때 여러 총장을 모시고 있었는데 세 총장이 다 성공했다고. 근데 그 세 총장이 내가 존경하는 건 학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교수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와서 의논하더라고. 우리 안세희 총장은 부총장을 뽑아야겠는데 누가 좋을까 하다가 한 세 사람을 뽑고선 나한테 와서 세 사람 가운데 누가 좋겠냐고 말이야. 그런 총장이 성공한다고. 그 대통령이 됐으면 장관을 높이 보라고. 그러면 장관이 존경을 받는다고. 너 내 밑에 있다 하게 되면 장관이 올라간다고. 근데 그게 인격이야. 그나 요새 성격을 인격으로 바꾸라 그래. 내가 연대에서 보면 목사님들이 총장이 되면 신앙이 높으니까 자기가 높은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 대학은 대학이니까.